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이지연 박사님, 네, 한번 모시고, 제3의 뇌, 피부를 젊게 만드는 진짜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지현이라고 하고요. 아까 잠시 말씀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이 제주도에서 피부하고 탈모 진료를 보고 있으면서 이제 신장 쪽에 디톡스도 같이 진료를 보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그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도 정말 이제 이 진짜 그 레이저를 해드려야 되는 그 마음가짐과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어떤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의 어떤 그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 20년 정도 레이저 시술을 해왔는데 정말 피부가 건강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레이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점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요즘 핫한 이제 연예인들로 핫한 이제 울세라라든가 뭐 미백 뭐 다양한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빛이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양자역학적으로 자꾸 심취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아주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고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도 조금 보고 있는 터라 제가 알고 있는 제 정도에서 빛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은 이제 어둠을 밝혀주는 게 빛이죠. 근데 이제 단순한 밝기가 아니고 그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전자기파와 그다음에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이중 슬릿 실험으로 빛의 그 파동성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실험이 되어서 이제 당연하게 됐고요. 그리고 광자라고 하는 빛의 입자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가 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레이저 반응은 결국 이 에너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빛의 이중성은 빛은 파동처럼 퍼지기도 하고 또 입자처럼 작동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빛은 이제 어디든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직을 통과를 하는데 어딘가는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 분자에는 선택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빛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 피부과 레이저 시술입니다. 그래서 빛은 본질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원자와 전자가 이제 돌고 있는데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레이저이고 그 결과로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로 인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나 어떤 물질의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결국 레이저 시술은 이 피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이 세포의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수준에서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시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쉽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우리가 돌을 탁 던지면 파동이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동이 있는데 하나를 더 던지면 이제 이게 합쳐지게 되는 요런 이제 파동성. 그리고 옆에 그림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물리 시간에 뭐 이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빛의 성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보면 이제 그 입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프리즘 효과를 보면서 쫙 이렇게 이제 무지개의 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아,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굉장히 작은 요 파장대, 요 파장대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빛은 요 가시광선 파장대가 이제 전부인 것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게 되면 UV, 자외선 A, B, C가 있는데 요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피부에 손상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빛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 이쪽이 암파장, 파장이 굉장히 짧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 보라색이 가장 짧은 파장,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갈 때 빨간색이 가장 긴 파장, 그리고 보라 쪽이 짧은 파장이면 이제 UV는 더 짧아서 보이지 않고 그 밑에 이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투과를 시키면 몸에서 대충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빛은 이중성이 있어서 통과를 하는데 특정 대상에는 선택적으로 걸려서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의 빛 파장대는 몸의 모든 물질을 통과를 하고 오로지 뼈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뼈 사진, 뭐 가슴 사진, 이제 뼈밖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요 영역. 그리고 이제 더 감마레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뼈조차도 통과를 해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통과를 해버리는데 엄밀히 보면 미세하게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이제 과장을 더 붙이면 이제 저거는 정말 모든 것을 통과를 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쪽 정도 가면은 아 이게 정말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왜 통과를 하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상상을 할 때는 가끔씩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가시광선 윗각이라기 이제 그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적외선 이건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쓰죠. 그 근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강력해지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화장대에 따라서 색깔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음, 빨간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장파장입니다. 굉장히 긴 파장입니다. 이 빨간색은 근데 우리 눈에 어떻게 빨갛게 보이느냐면 이 빨간색은 빨간색만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빨간색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색깔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빨강색을 그 파장대는 모든 다른 색깔의 파장대는 다 받아들이고 오로지 빨간색만 반사를 시키는 그 영역대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영역대가 요 옆에 보시면 그 665 나노미터 요런 파장대 대충 600 얼마 이런 파장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레이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파란색만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 모든 빛은 흡수를 시키는데 그 색깔이 이제 좀 엄밀히는 합쳐져서 결국 보이는 색이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그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까만색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흡수를 해버리고 반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 그 색깔이 까만색이고 또 흰색은 모두를 반사시켜서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는 아이. 그러면 모든 빛 에너지를 받아들인 그 까만색은 안에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모두 반사시킨 이 하얀색은 다 산란을 시켰기 때문에 이 밑에는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 뭐 얘기할 때 뭐 한 번씩 얘기가 나오죠. 예. 요 개념을 가지고 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레이저 파장은 어떤 색깔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 구조를 보면은 네, 모발이 일단 보이죠. 모발은 이제 한국 사람 대부분 이제 까만색, 패치가 있으면 이제 하얀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진피층인데, 제가 말했자면 이제 근육은 아니고 진피층입니다. 진피층에 보면은 이제 조금 혈관도 보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섬유 아세포라고 해서 피부 세포들도 있고, 멜라닌 세포, 우리가 이제 기미 형성하는 멜라닌 세포들도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에 여기 애기 세포에도 멜라닌이 많으면 까만 머리가 되고, 멜라닌이 없으면 흰머리가 되고, 애지간히 있으면 이제 금발도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피부 모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어떤 세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파장대를 이용을 하면 거기를 타겟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레이저 개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요, 멜라닌 세포, 까만색이죠. 헤모글로빈, 이제 옥지 헤모글로빈이라 그래서 이제 탄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물은 이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모든 조직에 이제 물은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레이저의 중요한 타겟팅입니다. 레이저는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통과를 하는 파장인데 어떤 것을 타겟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그 타겟팅된 선택된 아이를 타겟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파장이고 우리가 어떤 파장을 선택할 것인가. 타겟 세 가지는 멜라닌, 헤모글로빈, 물이다. 그리고 까만색, 빨간색, 그리고 전부. 그러면 이 밑에 왼쪽 편에 보면은 이 빨간 그래프 곡선이 그 이제 헤모글로빈, 옥시 헤모글로빈이라 해서 헤모글로빈 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조금 누렇게 가는 이게 멜라닌인데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파장대가 있고요. 어느 파장대에 흡수도입니다. 어느 정도를 흡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헤모글로빈을 예를 들면 딱 봤을 때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파장대를 쏴주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딱 빨간색을 타겟팅이 돼서 이제 레이저가 거기를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가시광선 영역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과해서도 안 되고 뭐 너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과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잘 듣는 데가 아니라 대체로 잘 듣는 어딘가에서 레이저 파장의 개발이 가능한 뭔가에서 조금 적합한데, 좀 합리적인데, 그런 데를 찾아서 그 파장대, 예를 들면 585 나노미터대의 어떤 그 상용한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홍조, 혈관, 뭐 혈관종 이런 빨간색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멜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얘는 좀 뭐 이 정도에서부터도 흡수가 좀 잘 돼. 여기도 뭐 그런데도 흡수가 잘 돼. 요 파장으로. 저렇게 가면 이제 너무 흡수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떤 뭐 대체로 흡수는 잘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멜라닌을 타겟으로 하고 싶으면 요 영역대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이게 좀 손상을 주는 거가 있거든요. 쭉 가게 되면 우리가 뭐 온 동네에 다 있는 그 유명한 토닝, 응? 토닝 같은 거는 이제 어, 천대입니다. 1064 나노미터대를 가지고 살살살살살살 때려주는 토닝.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가 볼 수 있는 거는 694, 600 얼마 파장대에서 이 멜라닌을 깨주는 그 루비 레이저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비슷한 이름의 이제 파장대, 이제 비슷한 이름의 레이저들은 그 근처의 파장대를 타겟으로 해서 멜라닌 까만색을 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오만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가 가도 그냥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점 뺄 때 쓰는 대표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쇼트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거는 이제 칼 대신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점 뺄 땐 조직 태웁니다. 그래서 레이저 보면 타는 냄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타겟팅으로 하는 레이저는 굉장히 강력하다. 거의 뭐 화상 수준입니다. 그리고 멜라닌이나 혈관은 뭐 우리가 용접하다가 딱 펴도 혈관이 수축이 되지만 혈관 수축될 때 피부 손상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레이저의 원리는 겉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빛의 원리로 통달을 하는데 광자의 원리로 딱 그 타겟팅만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아이한테 열 손상을 줌으로써 뭔가 변형을 시킨다. 이제 조금 이제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웠을까요? 어떠세요, 이게? 반응을 이제 회장님 얼굴만 보고 이제 반응을 파악을 하는데 이제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음. 혹시 중간중간 뭐 질문 같은 거는 어느 쯤에 얘기들이 나오실까요, 혹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모두 네, 끝나고 나서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김경희님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김경희님께서 이해가 잘 된다고 아, 네, 그러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면 피부와 레이저, 피부 조직 타겟팅에 대해서 금방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럼 앞에까지 보면, 아,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 이게 항상 제가 느껴요. 레이저를 하면서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이 파장 따면 딱 이렇게 뽑아낼 건가, 막.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 빼는 건 기술력이 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좀 저렴하다 싶으면 한 2천만 원대, 뭐, 이렇습니다. 점 빼는 게 엄청 저렴한 겁니다. 근데 점 빼는 레이저 중에 좀 고급이야. 손상이 덜하고 굉장히 이제 파인한 그런 기술, 한 5천만 원대 이렇게 갑니다. 점 빼는 거 제일 싼 게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토닝 있잖아요. 1064 나노미터가 보통 하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이제 이 천 얼마 이런 파장대는 사실 구현하기 에너지가 강력한 거는 구현을 하기가 쉬운가 봅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저렴해요. 그 저렴한 게 이제 보통 적어도 3, 4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1000 나노미터 파장대로 가게 되면 이게 뭔가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로 이렇게 가는 기술보다는 센 것들은 이렇게 장파장으로 갑니다. 굉장히 이 장파장하고 단파장으로 나중에 나누게 되는데 장파장으로 가게 되면서 1000 나노미터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위에 안 받은 분들 없는 뭐 그런 게 레이저 토닝이다. 비교적 저렴한 거. 근데 오늘 제가 뒤에 얘기를 드릴게. 루비는 좀 특별합니다. 아까 694, 600대 파장대도 멜라닌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앞자락으로 가는 기술력들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강하게 가는 그런 기술력들은요. 굉장히 이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서 가격대가 좀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수입 장비인데 보통 이제 1억 2천, 뭐 1억 얼마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1회 30만 원 하는 거, 어디 가면 1회 10만 원 하는 거, 또 어디 가면 막 이벤트 할 때 한 번에 한 3만 원, 5만 원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파장대를 사용할 거냐, 그리고 국산 거냐, 수입 장비냐, 뭐 이제 요런 약간 실질적인 팁을 조금 드렸습니다. 너무 지루하실까 봐. 예. 그래서 멜라닌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예. 요게 이제 요 계열 중에 가장 좋은 고급 레이저가 루비입니다. 그래서 루비 레이저는 694 패당으로 멜라닌을 탈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딱 해준다. 그리고
이 혈관 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모글로빈을 타겟팅으로 하게 되고, 이제 요 엔디아그 1614 이게 이제 그 레이저 톤입니다. 깊게 그냥 천천히 약하게 혈관을 타겟으로 한 혈관 레이저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조금 콜라겐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좀 조금 자극을 주면서.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색소 계열들, 비스 이용한. 그런데 이제 리프팅도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 리프팅은 이제 가장 대표 주자가 울세라, 뭐 더블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슈링크 이런 거, 예, 요런 거는 그 초음파입니다. 원리는 이 초음파는 우리 애기 뭐 이게 임신했을 때도 보고 어디도 보고 집에서 초음파 기계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몇 헬츠냐, 얼마나 강력하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초음파는 강력하려면 열이 발생해서 여기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화상이나 손상을 안 주면서 저 밑에 층까지 들어가는 초음파를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초음파 계열은 암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서 거기만 딱 죽여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까지만 거기서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자궁 분종을 수술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왜 하이프 시술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찢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 분종을 딱 타겟으로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걔네만 위축을 엄밀히는 우리 앞에 배운 거를 적용을 하면 걔한테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강력하게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위축을 시켜버리는 그런 원리로 이제 의학적으로 여기저기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피부에 갖고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강력한 열 에너지를 줘서 뭔가를 딱 망가뜨리려니까 피부는 사실은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좋을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발명으로 했냐면,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환자들 얘기할 때 항상 이 모형을 씁니다. 이거는 모형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진짜 완전 껍질층, 그 다음에 여기가 진짜 피부층. 우리가 웬만한 콜라겐 뭐 이런 건 여기서 혈관 어쩌고 이런 건 여기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요 밑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지방이 이제 먼저 나오면서 근육층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근육을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어요. 그게 스마스, 여기 인자부에서 스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예, 근막입니다, 근막. 우리 고기 먹으면 이제 갈비 뜯을 때 근막 있지 않습니까? 근육 바깥에 근막 있습니다. 근데 피부의 근육세포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제일 뭐 많아봐야 사각턱 이쪽이고, 이 지방층 바로 밑에 있는 근막은 굉장히 얇습니다. 뭐, 몇 미리 이런 수준인데, 몇 미리밀이 아니고 몇 나노미리 뭐 이런 수준인데요. 딱 거기에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걔가 우리 마치 비닐에 열을 샥 하면 착 들러붙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느낌이에요. 샥 하면은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오그라들게 만들면 밑에 근육도 자연적으로 안에서 이제 당겨지겠죠? 그럼 뭔가 쫀쫀해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낸 게 울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 기계들에는 그 초음파가 달려있지는 않은데요. 울세라 오리지널이나 국산 제품 뭐 더블로 이런 데에는 그 기계 자체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갖다 대면 이 밑에 피부 조직이 보여요. 요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근막을 보면서 시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편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근막을 보면서 맞춰갖고 하면 한 사람 시술하는데 뭐 한두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보통 4.5mm씩
또는 3mm 팁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여기는 몇 미리, 이중턱 이런데 또는 이런 데는 몇 미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미리수를 가지고 시술을 그냥 대충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쫙쫙쫙 돌립니다. 울세라 뭐 300샷, 600샷, 600샷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앞에서 얘기해 온 거를 잘 들어보시면 이 레이저가 원래 원리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열 에너지로 얘를 손상시키는 거가 좋은 건가? 이게 좀 다치는 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실제로 병 주고 약 주고 예, 이런 원리입니다, 원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하면은 이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올려 붙여지긴 하는데 특히나 울세라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타겟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 그냥 800샷 쏴주세요. 막 몇백 샷 이러면 막 너무 다들 좋아하고 그런 거 이벤트 막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손상받은 데도 있고 멀쩡한 데도 있고, 이렇게 돼야 이 멀쩡한 세포를 기반으로 손상받은 아이들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망가뜨려 놓으면은, 막 좋은 것 같지만 뽕뽕한 느낌은 들고, 지나면 막 좀 부어 있고, 뭐 마치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전혀 재생이 되지는 않은 거죠. 이게 뭔가 이제 다 땡겨 붙여놓고 부어가지고 염증 반응으로 뽕뽕해진 거, 이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샷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은 알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뽕뽕하고 싶어서 일단 지방을 넣었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방을 넣었어. 이랬는데, 지방을 넣었더니 이 두께가 원래는 이 그 근막층이 몇 밀리미터 있어야 되는데, 지방을 넣어놓으니까 난 근막층이 더 이 지방의 층이 두꺼워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했는데, 이제 넣어놓은 지방이 이제 준다든가, 또는 워낙에가 살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있는 지방마저 녹인다, 이제 좀 열 손상이 나가면 쉽게 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고 나서 뭔가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요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이렇게 살이 있으신 분들, 또는 살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방만 녹이다 보니까 근막이 안 조여지겠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막이 조여지지가 않는데, 이 지방을 녹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지방 흡입술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살이 있으신 분들, 지방층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제 요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적당하게 살이 있는 평균적 이 회장님 얼굴 정도면 굉장히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쭉쭉쭉쭉 하면 가장 효과가 좋고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지방이 슉슉 빠져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자리가 요런 이중턱입니다. 늘어진 거. 요건 대체로 지방도 생겼는데 중력으로 늘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뭐 안에 손상이 됐든지 어쨌든지 막 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통은 이중턱 시술에는 손상이 되더라도 반복 시술들도 많이 하고 좀 깊게도 하고 쫀쫀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산 이제 올리지오라고 국산 레이저가 있어요. 이제 레이저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파워는 약하고 대신에 손상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나는 별로 심하지 않아. 또는 좀 난 젊은 편인데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럴 때는 이제 국산으로 조금 가볍게 저렴하게 가는 방법. 나 좀 제대로 해야 돼. 이제 그럼 울세라 이제 1년에 뭐 한 번 또는 뭐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 좀 뭐 하면 6개월.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하죠.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고현정 씨를 직접 찍은 사진, 제가 본 건 아니고 올린 걸 바로 봤는데 평소에 우리가 그 동안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몇몇 연예인들, 실제 동안인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분명히 들었는데 동안 이게 막 이제 공항이나 어떤 행사장 같은 데 잡히잖아요. 아, 진짜 젊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방비로 이렇게 잡힌 사진이나 또는 그분들도 이제 계속 손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니까 일시적으로 뽕뽕하게 했는데 정말 세포가 건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뽕뽕한 기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그대로 노화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가 어떤 원리이고 내가 진짜 피부를 좀 어리고 젊게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쭉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도 귀찮으시죠? 네. 쉬우시죠? 네. 그래서 이 레이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정 파장이 특정 물질, 그 색깔이나 어떤 타겟팅, 예, 거기에 흡수돼서 열로 변환되면서 조직을 파괴를 하고 자극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더 생화학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열이 딱 가거나 피부가 너무 손상을 받을 때 안에 방어 메커니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으로. 그 이름이 히트 쇼크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트, 트고 또는 열을 가할 때 쇼크가 오는 거예요. 예. 그때 뭔가 방어해내기 위해서 막 이거 진짜 전쟁 뭐 하나 딱 터졌어. 빨리 회복해야 돼. 이런 굉장히 위급 상황으로 인지를 해서 히시작 프로테인이라는 게 나와서 막 여기를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줘서 재생을 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좀 아이러니한 게 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앞에 쭉 말씀드렸던 피부과 대표 레이저 기전에 대해서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세라, 이게 하이프라고 하는데, 아까 자궁근종에도 쓰고 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거. 초음파로 특정 깊이, 아까 근막층이었죠.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조직을 수축시키고 이제 재생을 유도를 하는 레이저다. 그리고 울세라는 근막을 찔러붙이는 거지만 콜라겐을 그냥 좀 생산을 시키는 그런 레이저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리프팅 레이저들은 사실은 콜라겐이 막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열을 가하고 자극을 줘서 다쳤으니까 애가 안에서 재생을 하게 되겠죠. 그걸 유도를 해가지고 뭔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원체 세포들이 건강하면요. 이 타격받은, 그러니까 선진국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나 뭐 또 좀 더 잘 사는, 일본 저희 뭐 옛날에 뭐 방사능 한번 터지고 화산 한번 터지고 그러면 아유, 저거 곧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지 않나 해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 기반이 건강하고 원 기반이 좋으면요. 이 레이저로 손상을 줬었을 적에 재생을 해내는 게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 상태가 좋지 않고 원 세포가 지금 노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열 손상을 줘가지고 얘를 탱탱하게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부어요. 뽕뽕해. 좋아 보여. 네, 사실은 이 밑에에 재생하는 세포의 퀄리티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전혀 그게 처음보다 더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레이저를 받기 전에 내 세포의 이 퀄리티 자체를 쭉 몰려놓은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루비 레이저, 멜라닌을 할 적에 레이저 토닝은 좀 기본, 그리고 좀 뭔가 제대로 하는 고급 레이저 기종이 이제 루비 레이저. 예, 루비라는 게 694 나노미터 파장대의 이름을 우리가 루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멜라닌을 타겟으로 역시 여기도 손상을 시키는 거죠. 또 알겠지만 이 멜라닌을 손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좋은 게 맞는 건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평상시 갖고 있는 저의 이제 레이저를 바라보는 저의 철학은 레이저의 본질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손상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를 한다. 병 주고 약 주다. 그런데 병 주고 나서 약을 줘도 원래 건강해야 더 뭐 정신 차리고 좋아지지. 원래 비실비실한 애를 병을 주고 약을 줘봐야 병 주기 전보다 좋아지기가 힘들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제가 오늘 그 대표 레이더, 울세라, 이제 루비. 루비는 근데 이제 빛을 이해를 하면 거의 이제 정해져 서 이제 울세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로 어디 한 군데만 근막 포인트를 딱 이제 열을 가해서 비닐 딱점 바늘 침인데 뜨거워 이렇게 쏟아붙이는 원리. 그래서 달걀, 계란이 보면요. 한 65, 75 들어가면 이제 단백질 변성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열 변성이 나타나는 그 65에서 70도 되는 그 순간의 열이 이제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초음파가 거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마취를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70도 이러면 굉장한 열 손상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변성이 오고 세포는 이제 거의 죽는 거죠. 이게 뭐 4, 50도 온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의학용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거는 죽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좋은 아이만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상을 확 받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멀쩡한 애가 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적으로는 타이트닝이 되고 물리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리프팅이 바로 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 안에서는 콜라겐이 다 붕괴가 됐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히시약 프로테인이 발현이 됐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이게 부어 보이는 거다. 그 염증 반응기는 거의 일주일 정도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하면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염증을 잘못 이겨내게 되면 실제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나는 피부 너무 약한데 이러면 약을 한 2, 3일 정도 먹어주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안에 이제 세포 재생이 일어납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지죠. 한 3개월까지는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게 질이 좋은 아이가 증식을 할 것이냐, 질이 안 좋은 아이가 증식을 할 것이냐. 질이 안 좋은 아이가 증식을 하면 쉽게는 이제 섬유화라 그래서 흉터 같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서 이제 흉터처럼 단단해지는데 겉으로는 그냥 뭔가 뽀뽀해지는 요렇게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시술, 이런 자극을 받기 전에 내 피부 상태가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모든 레이저의 핵심입니다. 자, 콜라겐 한번 볼까요? 콜라겐은 우리가 콜라겐 열심히 먹죠. 그리고 뭐 콜라겐 열심히 바릅니다. 근데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이제 결합이 돼 있는, 우리 애들 갖고 는 블럭 갖고 보면은 아미노산 무슨 라이신 뭐 이렇게 아미노산 몇 개를 이제 글루타민 뭐 라이신 뭐 이런 아미노산 이름들이 있는데 몇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복합 구조물이 콜라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콜라겐을 백날 먹어도 다 소화시켜서 들어갈 때는 아미노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미노산이 이제 피부로 딱 까고 이르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콜라겐을 열심히 발랐어. 근데 쫀득해. 이렇게 쫀득 이러면 순간 여기가 탱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피부 구조들 옆에 콜라겐이 자리를 잡는 것도 그냥 0%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심리적인 위안인 겁니다. 이제 콜라겐을 먹거나 바르거나 이런 게 사실은 물을 한 잔 더 드시는 게 훨씬 더 피부 건강에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을 쫙 풀어보면은 이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뭐 또는 1차
그 콜라겐 1번, 2번, 3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어린 콜라겐 그리고 이제 요게 얽히면서 이제 이렇게 촌촌 왜냐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그물망이 좀 있어줘야 피부 안이 뽕뽕해져요. 우리가 콜라겐이 차서 정말 탱글탱글한 피부들은 어 이렇게 이제 막 생겨서 어린 아이하고 이게 알아서 그물망이 좀 만들어진 아이하고 적당하게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 그물처럼 된 이 아이가 많아지면 안에서 이런 걸 분해하는 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분해를 하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적당히 섞이면서 우리가 이제 탱글탱글한 피부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비율이 깨지게 되면 또는 이 세포가 새로 만들어냈는데 영 질이 안 좋아. 모든 거는 만들어내는 아이의 퀄리티입니다. 영 질이 안 좋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퀄리티가 안 좋아. 그럼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레이저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른쪽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나 지금 티켓팅 해놨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혹시나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우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좋은 부분만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물입니다. 물. 물을 어마어마하게 드시라. 이렇게 하면은 레이저 효과가 일단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알려주고 있고요. 대부분도 뭐 알려주지는 않지만 가끔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요즘은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찍으시면서 다 알려주고 막 뭐 이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레이저의 아이러니. 네, 앞에서 이제 쭉 들으셨겠지만 이제 알고 계시는 지금 생각하시는 떠오르는 바로 그거.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좋은 방법인가? 진짜 내 피부가 탱글탱글해진 건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은, 여기 우리가 멜라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세포인가? 멜라닌도 그렇게 떼고 싶은데 왜 있어야 되나? 이러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한여름에 너무 더워. 요즘 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더워. 땡볕이야. 이럴 때 우리가 땡볕에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 때 양산 하나를 켜주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낫잖아요. 그리고 그늘 밑을 들어가. 너무 좋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피부의 자외선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당연히 피부 DNA의 어떤 변형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뭐 광노화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앞자락에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손상들이 있고요. 노화는 당연하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피부암이죠. 그래서 UV가 얼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암세포로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피부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나의 면역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피부 밑에 보면은 아까 694 나노미터를 딱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파장대의 그 아이, 멜라닌 세포. 그게 이제 우리가 자외선 손상이 왔을 때 안에서 까만 가루를 만들어요. 멜라닌 세포 안에 까만 가루. 이제 전문 용어로 멜라노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까만 가루를 만들어서 양산을 하나 쳐줍니다. 그래서 양산을 하나 피고 또는 그늘막을 쳐줍니다. 왜? 이거 보호해 주려고. 이게 이제 암으로도 갈까 봐. 아니면 암은 뭐 내 얘기 같지 않아 이러면 조금 늙을까 봐. 이거 벌게서 이제 일광화상 올까 봐. 그렇게 쳐주고 해서 우리 눈에 딱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 뭐 주근깨가 있네. 이게 기미가 있네. 이제 요게 멜라닌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보시면 잡티 있고 기미 보이죠? 너무 고마운 거죠, 사실은. 애가 지금 나 땡볕에 누가 양산 하나 옆에 탁 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죠. 이 너무 고마운 아이를 이제 이거를 없애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병원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멜라닌 세포는 없애면 안 되는 아이다. 없애면 큰일 나는 아이다. 실제로. 그 없애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머니들 보면 이제 방어 능력이 없어. 노화가 된 거죠. 그럼 팔에 보면은
동그란 하얀 점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조그만 하얀 점들. 예. 거기는 이미 이 방어 기전이 깨진답니다. 그래서 까만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자외선을 막 집중으로 비춰서 피부 암으로 가도 까매지지가 않아요. 방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메커니즘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거, 까맣게 올라오지 않는 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제 뭐 그런 기전인 건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린애들을 보면은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결혼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그 출산 전까지는 햇빛을 뭐 아무리 쐬서 까맣게 탔는데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새까맣게 두 달 동안 뭐 돌아다녀도 예를 들면 김이 생긴 애들은 아무도 없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이 피부 세포의 퀄리티입니다. 이 피부 세포의 질이 10대, 20대 이럴 때는 우리가 땡볕에서도 양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애들 뭐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만 나가면 아이고 이렇게 더 기력이 없어 이제 이런 것처럼 피부 세포의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메커니즘이 방어 기전이 빨리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왔어? 얘 지금 밑에 애가 퀄리티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세포의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발동을 안 하는 피부 세포로 만들어주는 게 원래는 좀 본질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야말로 이제 회춘이죠, 회춘. 영롱하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 피부 세포를 돌리지 않고 멜라닌을 깨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 중에 제일 싼 레이저, 제가 물을 타겟팅으로 하는 점 빼는 레이저. 이런 거는 검버섯 같은 것들을 다 긁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흉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다 흉터 같은 게 생겨요. 이게 얼핏 보면 까만색이 없어져서 비슷해 보이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겉에 있는 걸 벗겨버린 거고요. 그리고 저 밑에 걸 너무 세게 싸가지고 애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또 희끗희끗해집니다. 이제 요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아까 좀 1억 몇천짜리 이제 고급 레이저, 루비 레이저 이제 이런 걸로 가서 안에를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살살살살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역시도 좋지 않죠. 그래서 원래 진짜 좋은 레이저나 잘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노하우는 어떤 거냐면 이 세포를 과하게 죽이지 않고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까만 가루, 커피가루 같은 까만 가루, 멜라노즘만 살살살살살살 이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또 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올여름에 햇빛 받으면 또 올라오겠죠. 막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시는 이제 고객분들은 이게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또 제발하고 어디 갔는데 또 해도 그뿐이고. 예. 사실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고마운 아이다. 안에 살살살살 청소만 가끔 해주고 그냥 가끔 계속 평생 청소만 살살 해주고 얘를 망가뜨리면 큰일 난다. 이제 실제로 유전적으로 망가뜨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백반증이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질환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만 해도 아까 그 라인에 멜라닌이 많으면 까만 머리, 멜라닌이 없으면 흰 머리. 두 개 놓고 보면 멜라닌이 발동을 하는 게 건강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라닌에 대한 얘기, 이거는 면역 시스템이다. 발생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신경세포에서 나온 기원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나온 나 세포를 보호해주는 면역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타겟팅으로 자꾸 하는 거는 진짜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손상을 시켜서 또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적당하게 가야지 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적당하게 가는지가 이제 노하우겠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 이제 노화가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섬유화가 우리 흉터 생기는 거예요. 겉에 흉터 생기면 보기 싫은 줄 알지만 속에 흉터 생기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흉터도 자세히 보면 흉터 위에는 주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섬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가장 크다. 이제 이게 재생을 할 것이냐, 흉터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조절들이 좀 중요하고, 그럴 때 레이저 선택들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앞자락까지는 우리가 이제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이제 흔히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진짜 그러면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앞자락이 들어보니까 레이저도 좋은 것 같은데 돈도 들였는데 진짜 이거 피부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아, 본인만의 생각도 한번 살짝 해보세요. 한 10초 정도. 피부가 진짜 좋아지려면 햇빛을 안 봐야지. 물을 많이 먹어야지. 뭐, 그걸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진짜 좋아지게 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제 속으로 한 가지씩 들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네. 아, 여기가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제 세포 레벨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세포, 동그라미 예쁘고 가장 큰 건 이제 핵입니다.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사과 반죽처럼.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산화라는 말과 노화라는 말은 뭐 엄밀히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제 쉽게는 그냥 같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가능하면 왼쪽에 머물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하나하면 답은 나왔어요.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제 또는 안 받을 수 없다면 좀 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이거 안 받으려면 뭘 알아야 안 받죠? 그러면 사과는 한번 보시면 이제 잘라버렸잖아요, 반죽을. 그러면 조만간 이 사과도 이제 이렇게는 되겠죠? 왜? 어, 잘라서 접촉면이 산소와 닿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는 산소와 이제 맞닥뜨림으로써 뭔가 세포가 변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산소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소가 우리가 이제 숨 쉬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산소면 다행인데 뭔가 과해. 뭔가 과해. 그래서 정상세포를 막 이제 분노하게 만들어. 막 이상하게 만들어. 애들로 치면 막 ADHD 세포로 만들어. 막 요런 게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게 돼서 세포를 요렇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노화, 질병,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 ROS가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와 그것을 막아주고자 하는 거에 항상 이제 저울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화 스트레스는 너무 이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일단 자외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누가 담배를 태웠어, 뭐 저기 연기, 공기, 요리를 했어, 뭐 탔어. 이 오만 가지의 다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막아주는 시스템이 얼마나 내 몸에 잘 작동하는가가 이제 그거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맨날 얘기하죠. 뭐가 항산화에 좋대, 비타민 C 먹으래, 항산화 좋은 거 뭐뭐뭐 있대, 어디 좋대, 그 자고 나면 뭐 유행했다가 또 자고 나면 뭐 유행했다가 오만 거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행을 합니다. 예. 근데 저의 개인적인 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주도에 보면 딴 데도 물론 나지만 이 옆에 보면은 뭐 들기름이 짠 게 있어 우리 동네에 그거를 놔두고 저 물 건너온 저 유럽에서 온 올리브유를 먹고 있어. 근데 그거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그것도 이제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괜찮습니다만 이제 항상 대륙마다 각각의 기능을 하는 비슷한 아이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딸기도 있고 뭐도 있고 베리 종류들이 많은데 굳이 저기 뭐 안 나는 멀리 다른 대륙에 있는 아이를 먹어야 되고 이제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신선하고
또 가까이서 이제 신선하고 유통이나 이런 가공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된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비슷한 영양 성분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제 이 정도. 자,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안 좋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죠. Yeah. 그러면 True.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활성산소 뭐 이런 얘기는 가끔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받지 않게 건강하게 그러면 세포가 유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숨을 쉬었을 때 내 몸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기전들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에서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가장 이제 간단한 겁니다. 원리가. 예.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이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끊임없이 산소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다 경험해 보셨고 아시다시피 산소가 없으면 이 초는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 만약에 이 촛대가 없어도 안 되잖아. 이걸 태워야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라이트를 켰다든지 어떤 발화 물질이 있는 거는 있지만 그 한 번 발화를 시켰을 때 그 이후의 과정은 산소가 촛대를 태우는 과정. 이게 지금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순록 말고 매우 맑은 물이, 깨끗한 맑은 물이 여기 맺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이제 이물질도 없고 촛대 가지고 산소가 촛대를 태워서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반응. 이게 완전 연소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이제 일단 씹죠. 이로 기계적으로 뭐 쪼갭니다.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쪼개. 그리고 침 아밀라제가 나오죠. 소화를 좀 시키고 위에 들어가면 또 위액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소화시켜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거 갖고 왜 들어가냐면 나 안에 이제 60쪽의 세포,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 뇌에는 뇌세포, 우리 오늘 하고 있는 피부세포, 뭐 5만 가지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한테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 거죠.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 단당류,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제 세포한테 날라다 줍니다. 이 촛대에 해당하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죠. 그 다음에 숨 쉬잖아요. 숨 쉬면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내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세포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세포는 보면은 가운데 커다랗게 항상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제일 핵 다음으로 중요한 아이, 핵 다음으로 중요한 아이가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 나머지 소기관이 있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부수적이고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기능, 내 몸의 에너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의 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 포도당이 여기 왔어, 근처에. 그럼 안테나가 해서 낚아챕니다. 촥 낚아채고 숨쉬기로 들어간 산소를 이제 산소는 뭐 낚아채지 않아도 저까지 슉슉슉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은 또 조금 과학적으로 탄소, 육탄당입니다. 탄소가 6개가 붙어 있어요. 탄소 6개짜리를
쪼개요. 세 개로 쪼개고, 두 개로 쪼개고, 쪼개서 이 안에서 탄소를 가지고 이 포도당 탄소를 태웁니다.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가끔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완전 연소 반응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죠? 초랑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반응이 내 몸의 60조 개 세포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 막 난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에너지가 넘쳐. 이러면 ATP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ATP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양을 측정을 할 뿐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요. 미토콘드리아가 빠글빠글빠글한 건 눈에 보입니다. 막 50개, 60개 빠글빠글 생겨 있어요. 에너지가 막 왕성하고 충만한 거죠, 막. 그런데 아, 막 스트레스 받았어. 막 이래. 이러고는 얼굴이 다 죽어갈 때, 그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 요럴 때,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한두 개밖에 없고 ATP도 굉장히 조금밖에 못 만듭니다. 이제 이 ATP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건강하고 피부 세포도 ATP가 많고 세포의 퀄리티가 좋으면 이게 이제 진정한 피부 그 항노화라는 거죠. ATP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ATP는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여기서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칼슘인 이렇게 얘기할 때 인이거든요, 인. ATP는 아데닌이라고 하는데 이 리보즈라고 하는 뭐가 하나 붙었죠. 이 파란색과 주황색까지 붙은 이게 아데노신입니다.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 색산에 P 그 인이 세 개가 붙은 거예요. P 세 개, 포스페이트. 인이 세 개가 붙었는데 이 로켓 발사단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로켓 발사단에서 하나를 떼면서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를 떼면서 위로 확 올라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 인이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 이게 3점 몇 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짜리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다이라 그래서 ATP가 됩니다. 다이. 세 개였다가 두 개가 되는 거. 그래서 두 개는 에너지 준위가 떨어진 거고요. 돈으로 치면 세 개가 붙은 게 이제 100만 원짜리야. 두 개가 붙은 걸로 바뀌면 한 10만 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90만 원어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TP를 자꾸 만들어내면. 그런데 몸 안에 이걸 무조건 소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만들기까지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를 쓰고 두 개가 됐을 때 어딘가에 돌아다니는 인을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서 또 90만 원을 쓰고 왜냐면 하나 붙이는 데는 한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 하나 붙여서 또 떼서 쓰고 또 돌아다니는 키 하나 붙여서 떼서 쓰고 이렇게 인이 두 개 붙어 있는 ADP하고 세 개 붙어 있는 ATP하고를 계속 돌려 쓰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ATP 재활용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비교적 수월하게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이제 재생산을 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제. 너무.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뭐 암이 생겼어. 예를 들면. 요런 상황일 때 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재활용하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아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리는 김에 요거 하나 잘라갖고 피 하나 잘라서 에너지 쓰고 두 개에서 또 하나를 잘라서 AMP 하나짜리를 또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아데노신이라는 걸 버려버립니다. 라는 시스템이 너무 떨어져서 그때 이걸 버릴 때
잔틴이라는 걸 거쳐서 유릭에시드라 그래서 요산이라는 게 됩니다. 결국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에너지 고갈 상태,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ATP 재활용하는 것까지도 포기한 상태일 때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요산이 되게 됩니다. 요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앞달하게 조금 했지만 이 대사 상태의 지표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 몸이 이 에너지원을 버릴 만큼 다 망가졌을 때 찌꺼기로 나오는 것이 요산입니다. 이거는 바늘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콩팥으로 70% 배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소변으로 빠질 때까지면 온몸을 돌아서 콩팥까지 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모든 세포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변 이제 콩팥까지 가려면 핏줄 다 긁혀. 그러면 뭐 계속 긁히면 찢어질 수도 있겠죠. 계속 긁혀. 그리고 마주치는 세포들이 다 긁혀. 그러면 피부 세포도 이제 저게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은 아까 봤던 퀄리티가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요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모든 세포를 다 망가뜨리는 에너지 고갈 상태 때 나오는 물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화가 됐을 때 나오는 지표이기도 하는데 이게 다시 모든 아이를 노화를 시키는 그런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원래는 영상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가 EBS 거라 그런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해석이 영어로 나올 건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앞자락에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왔고,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음, 음. 그래도 조금은 나오는 게 좋으니까, 네. 음. 이게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체 들어가죠. 이제 염색체를 쫙 풀면은 이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DNA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면 이렇게 DNA 이중조가 나오죠. 많이 보던 거. 모든 세포에는 핵 안에 이 중요한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지금 이 뭐가 들러붙었죠? 그리고 DNA 두 가닥을 풀어내는 어떤 애가 붙은 거예요. 풀어요. 이중나선을. 풀어요. 풀어가지고 한 가닥씩 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개씩. 어. 몸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 60조가 이걸 다 하죠. 그래서 하나씩 복사를 해와요. 저 설계도를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DNA를 복사해 나온 게 이제 RNA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RNA를 설계도면 복사해 온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몸에 필요한 모든 거를 만듭니다. 모든 걸. 나 지금 피부 콜라겐도 이 설계도면으로 만들고 내 세포에 필요한 뭐도 이 설계도면으로 만들고 나 지금 밥 먹었는데 인슐린 나올 건데 인슐린도 이걸로 만들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지금 설계도면 복사해갖고 RNA라는 거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아미노산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얘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기전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부속품들이 건강하고 어려지고 퀄리티가 좋으려면요. 세포의 퀄리티가 올라가서 이 유전자에서 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건강하게 잘 작동을 해야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저 어디까지 다 이 시스템으로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요. 마지막 그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
쌍둥이인데, EBS에 빛이라고 치고, 빛 EBS라고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근데, 한 명이 쌍둥이인데, 한 명이 이제 20대 때 우주로 간 거예요. 이제 우주 비행사처럼 돼가지고, 이 우주 그 위성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일날 쌍둥이 언니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 50년이. 근데 물론 이제 20대 때 갔어. 그럼 한 3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 딱 있는 그 쌍둥이 언니는 20대, 25세 그 사이 얼굴 비슷해요. 근데 언니 안녕 생일 축하해 이러는 쌍둥이 동생은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폭삭 이제 노화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전자도 똑같아 그럼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러면 내 유전자가 건강하면 설계도가 좋으면 이제 다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설계도도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 시에 태어나서 똑같이 뭐야. 그런데 지금 왜 둘이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나는 50대 중반이고 한 명은 막 애기야. 예, 결국은 어떤 에너지권에 사느냐, 어떤 지금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어떤 에너지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의 정도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마무리를 드리고 싶으면 제가 빛 얘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그 연결되는 시공간에 관련된 어떤 그 에너지 상태까지 연결을 조금 시켰는데 결국은 이 피부나 모든 세포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각각의 그 세포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야지만 된다. 어, 그게 모이면 나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에너지 준위가 망가뜨려진 그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ATP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망가뜨려진 증거가 요산이나 또 그 외 몇 가지로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또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 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앞서 드린 레이저를 하게 되더라도 좋아야지. 퀄리티가 좋아야지 레이저를 했었을 때 효과가 훨씬 좋고, 그리고 레이저를 하지 않더라도, 예, 그 진짜 세포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뒷자락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제 이런 뒷얘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피부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셔서 아, 꿀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이거를 한번 제거를 했는데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거 그쵸. 어떡하지? 시간 둬야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경희 님이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색소 레이저는 일시적이라면 깨끗해지기는 힘든 건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 색소 레이저가 이제 깨끗해지려면 표피층,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껍질층에 있는 뭐 검버섯, 점 이런 거는 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흉터는 남지만 겉으로는 까만색은 없어지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닌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없애면 큰일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없애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이 발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를 없애면 큰일 나는 고마운 아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레이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살살살살 청소해서 좀 옅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아이의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 퀄리티를 맞추면서 해주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오시면 이게 MOU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괜찮은 병원을 가시면요. 아, 이거는 됩니다. 아,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마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김경희님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거 공유 중지 하시면, 네, 공유 중지 하시면 아, 네네. 제가 네, 나오죠. 어디서 예.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희님, 네, 평소에 궁금했던 정보 도움 많이 되었다라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진수님께서 교수님 생각하시는 세포 에너지 수위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 그렇죠.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다, 진짜. 아이, 정말입니다. 아, 이게, 이분은 생각이 전환이 되신 분입니다. 정말. 평소에도 아마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하나를 더 드리면, 그러면, 예, 그분, 포도당을 이용하면 완전 연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순간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진짜 에너지만 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너무 올드한 얘기지만 있죠. 근데 진짜 살아나왔는데 그분 얼굴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폭삭 늙어 있지 않겠어요? 그쵸? 예, 그게 뭐냐면 생존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몸 안에 생존 경로라는 게 돕니다. 그때 쓰는 에너지가 과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쓰지 않고 과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샤르르르르 에너지를 확 내는 게 과당 생존 경로라는 것이 돕니다. 아까 초를 예를 들면 뭐 비닐류를 태우거나 휘발성 물질을 태우면 불은 활활 타지만 시커먼 연기가 나오죠. 예, 이 과당 생존 경로는 말씀드린 이 연기 나는 것과 같이 불완전 연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나오는 독소가 아까 말씀드린 ATP를 확 쓰고 그걸 버리게 됩니다. 그때 아데노신이라는 게 떨어져 나와서 몸 밖으로 최종 배출되는 산물이 요산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또 세포를 공격을 하겠죠. 이게 악순환이 돼서 그 답을 이제 드리자면 과당 생존 경로를 돌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세요. 그러면 같은 스트레스라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과 인지를 잘 안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 뭐 이러시는 분이 있잖아요. 진정한 에너지 준위를 높이는 거는요. 이제 뇌를 잘 교육을 하셔서 이게 나를 위협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생존 경로가 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딱 하면 예, 생존 경로가 돌지 않습니다. 생존 경로가 돌지 않으면 에너지 준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과일에도 과당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거나 액상과당을 많이 드시거나 과당이 많이 들어가면 포도당을 잘 쓰지를 않고 왜냐면 뭐 잘 태워지는 게 있는데 뭐하러 이걸 쓰겠어요. 그러면 과당 생존 경로가 돕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팁. 하나 더, 이 최종 산물이 요산이라고 했죠. 이거는 소변으로 배출이 70, 75%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아이를 내보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소변을 보려면 물을 먹어야 되겠죠. 물을 엄청 드셔서 이 괴롭히는 가속노화 물질 요산이라는 거를 계속 내보내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그 다음에 과일을 거의 끊다시피 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 액상과당은 끊어. 과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어렵지만 진짜 근본적인 게 나의 뇌를 잘 교육하셔서 스트레스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팁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뇌를 속이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서, 뭐, 아, 네. 만들어가는,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물을 많이 네. 마셔라. 그리고 액상과당 끊어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박지영 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화 안 되는 속병으로 기미가 심해지는 게 맞나요? 라는 아, 질문을 음. 주셨어요. 네. 네네. 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원래는 신장을 같이 봅니다. 피부 진료를 20년을 했습니다만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어서 콩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콩팥 초음파를 하려면요. 복식호흡을 해야 얘가 한 4, 5cm가 움직여요. 그래서 어머님 숨 들여 마시고 배불룩하게 숨 들여 마시고 멈춰 보세요. 이럴 때 이러는 네, 분이 열의 7분은 복식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혹 30%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흉식이 되죠? 이러면 명치 밑으로 숨이 내려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일단 콩팥이 굳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방광도 굳고 사실은 장도 다 굳습니다. 그때 여기가 일단 경직이 되고 이 밑으로는 다 경직이 돼 버리죠. 릴렉스가 되질 않아요. 예, 이 지금 곧 숨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돌아가시고 좀 또는 이런 거, 화병이라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게 명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장기입니다. 그 한방에서도 보니까 이걸 명문혈이라고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혈자리로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박지영님이라고 하셨나요? 좀 전에. 아, 소화제. 네네. 네. 예, 그죠? 예,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전이 몸에 좀 배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 명치부터 단전까지가 거의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환 자리.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아프고, 배꼽 주위도 아프고, 근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길이 조금 굳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 곳곳에 산소가 안 가. 그다음에 릴렉스가 편안히 안 돼. 이제 요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생존 경로가 주로 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원이 잘 안 돌고 있죠. 요럴 때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내 숨이 지금 여기까지인지 한번 보셔서 좀 편안히 릴렉스 하셔서 이 산소를 저 발가락 끝자락까지 내리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화도 좀 좋아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전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당연히 피부에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겠죠. 자연히 이게 자외선에 뭔가가 났겠죠. 그러니까 제가 뒷자락에 말씀드린 부분은요. 치매의 원인하고도 연관이 있고, 기미의 원인하고도 연관이 있고, 탈모의 원인하고, 파킨슨하고, 제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요런 병들은 제가 이미 동물 실험까지 다 끝난 겁니다. 이 에너지 준위와 요산 배출하고 치매, 오만 가지가 에너지 준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미도 줄이려면 그 부분을 잘 보시라. 이렇게.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말씀. 네, 또 지금 고선홍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원하지 않는 얼굴 부위에 살이 빠졌을 경우 콜라겐 주사는 도움이 되나요? 라는 원하지 않는데 어딜까요, 그럼 도대체? 어딜까요, 아, 박사님? 네. 그런가? 안 되죠. 네. 예. 아니, 네. 되죠. 일단 심리적인 만족감. 일단, 음, 우리가 이제 심리도 중요하니까. 예, 우리 뭐, 사고 싶어서 샀어. 그 쓰지 않아도 살 때의 그 또 기분이 좋은 게 있으니까, 예, 시술을 받았어. 나 뭐 좋아진 것 같아.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라겐을 넣어주면,
그 주위에 있는 세포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 옆 세포에서 콜라겐 분해하는 효소가 MMP1이라고 콜라겐을 애가 만들고 분해하는 것도 얘가 하고 분해를 막는 것도 애가 하고 그 모든 일을 안에 있는 세포가 하거든요. 그 세포의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내가 넣어도 콜라겐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조만간 그게 또 다 분해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필링이 된 효과가 있고 얘가 좋아진 효과는 없고 그렇게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서정숙님은 여드름이 가슴에도 나고 얼굴에도 톡톡 열꽃이 피는 건데 어떠냐? 요거에 좀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요. 좋습니다. 예, 그거는 피부에도 이 숨구멍이 있습니다. 피지선이 만들어지는 데와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 배출, 피지 배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여드름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피지선이 과하게 발달이 됐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는 그 배출구가 막힌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뭔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게 내 몸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염증을 악화시키는 거는 그냥 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적인 건 당뇨, 설탕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지혈증, 말단부이기 때문에 엄청 가는 혈관인데 뭐 기름 엑기스가 들어가면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사 질환들이 있는 경우 또 아까 제가 가속 노화물질의 최종물질 요산도 거길 지나갑니다. 애도 긁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피 속의 상태가 중요한데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혈당 조절, 그 다음에 혈당이 있으시면 이제 과일을 끊으셔야 돼요, 정말. 그 다음에 고지혈 이런 대사 질환을 조절을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으시면 제일 밀접한 거는 과당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 액상과당 이거는 여드름이 됐든 어디 염증이 됐든 모든 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 드셔야 돼요, 일단. 물을. 근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게 이제 염증이면은 약을 먹거나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요. 간혹 땀이 너무 차서 곰팡이균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번지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무좀 치료처럼 곰팡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간혹 있다. 이 정도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0시 5분이 되어 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진수님, 요산 수치를 통해서 건강을 알 수 있는데요. 소금과 관계는 어떠한지요? 에너지 소, 준위를 통해서, 네, 소금, 네,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좋아지셨다고 했는데, 자료는 구할 수 있는가요? 라고 질문이 음. 주셨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소금은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 용암회수를 가지고 아까 그 미백 기전에 대해서 기전을 밝히고 SCI 국제 논문이 게재가 된 건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밸런스를 잘 맞추면 세포의 어떤 그 활성화에 그 유효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제가 물을 막 먹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침에 무조건 500ml를 한 컵 먹는데, 이랬더니 소금물 한 컵을 500ml를 드신다 하더라고요. 뭘 타서. 제가 그건 좋은 건지 어쩐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편하게 하시고 근데 그거는 물 먹는 거에는 치면 안 된다. 체액의 퍼센트하고 물이 들어가서 희석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드시더라도 이제 물을 더 드시라. 그래서 소금은 뭐 적당하게 짜지 않게 드시면 미네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논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이제 연구를 한 거는 식약처 가이드로 인체 적용 시험까지 해놓은 거는
당노화 예방하는 거. 근데 그거는 석 달을 먹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석 달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습 기능도 그 유전자를 막 이렇게 해서 보습 기능을 나타내는 거는 저희가 세포 동물 인체까지 있고, 모발 살리는 것도 세포 동물 인체까지는 제가 경험을 이제 시험을 다 했고요. 요산 배출하는 거는 이제 쥐에서 배출하는 게 215%까지 늘리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은 이제 항암 치료할 때 신장 망가지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보조 치료할 때 신장 보호해 주는 것도 국제 논문까지는 실려 있고 제가 좀 그 연구 데이터는 좀 빵빵하게 갖고 있어서 요청하시면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진수님,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박사님께 연구 논문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의 바다로 뛰어보자. 심리와 뇌과